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렇죠? 조세총론 어렵죠. 어렵고 일단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니라 밍밍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다 보다 보니까. 근데 또 이해 안 가시는 거는 좀 그냥 그대로 그냥 넘어가세요. 아 진짜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아까 중요한 거 네 가지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이거 취득, 보유, 양도 있죠. 요건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납부할 때하고 감면 시에는 어떤 부가세가 붙는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요거를 알면 다 이거를 알아야 이걸 알 수 있으니까 요게 이제 주고 그다음에 두 개 정도 설명하는 그것만 아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또 두 가지가 더 있긴 더 있습니다. 그거까지만 알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조세총론이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 왜 저건 저렇게 어려울까 하지 말고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넘어가셔도 관계 없어요. 됐죠? 별로 위로 안 되죠. 근데 양도세는 잘 알아야 돼요. 양도세는 재미없어도 알아야 돼.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렇군요. 자, 일단 이제 452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지역자원 시설세까지 설명드렸고 452 2번에 보면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있죠. 어떤 건 보통세라고 한다, 어떤 건 목적세라고 한다. 근데 목적세 빼곤 보통세니까 목적세만 보시면 됩니다. 453에 국세인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인 목적세가 있는데 아까 우리 국세인 목적세 중에는 뭐만 알면 된다. 농어촌 특별세만 아시면 됩니다. 농특세. 지방세 중에는 두 가지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3번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누구 껌딱지라고요? 우리 재산세 껌딱지예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같이 붙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뭘 위해서 소화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인데 주로 타는 물건 갖고 있는 사람들, 건물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주택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세 수입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는 독립세냐 부가세냐. 우리 부가세가 뭐예요? 다른 조세에 부과하여 과세하던 조세로서 딱 두 가지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저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조세용어의 정의인데 조세용어의 정의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국세가 뭐다 지자체의 조례가 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 그 저기 454페이지에 보시면 지자체의 조례는 조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에 나와 있는 납세자는 중요합니다. 납세자 중요해요. 자 얘는요 3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 그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지문으로 하나 출제가 됐던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 먼저 우리 납세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내야 되는 납세 의무자가 있겠죠. 납세 의무자. 아까 우리 설명을 할 때 우리 부가세 납세 의무자 누구라고 했어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했잖아요. 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냐면 자 징수 의무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소득세를 볼게요.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5월달에 직접적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내가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매월 월급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일부를 떼서 납부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징수의무자예요. 그러니까 세무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자들이 지가 신고하는 것도 소득세고, 그다음에 소득세를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일부 떼서 지급하는 것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한 걸 납세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다만 이 징수와 의무자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를 이제 원천징수라고 말을 하고.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징수라고 해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징수하는 특별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가 다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나왔다니까요. 납세자라고 하는 건 납세 의무자만을 말한다. 그게 아니에요.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징수 의무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454곡이 1번에 보시면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의해서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고요. 징수 의무자 보시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의무, 대리납부 같은 경우는 좀 덜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 징수 의무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과 밑에 납세 의무자 보니까 와 원래 내야 될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2차 납세 의무가 있고 옆쪽에 보니까 연대 납세 의무도 있고 승계 납세 의무도 있고 납세 보증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연대 납세하고 2차 납세 의무 요 두 가지는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요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1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낼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근데 내가 1억을 다 책임지는 거. 요건 2차 납세 의무입니까? 연대 납세 의무입니까? 연대죠. 이 사람이 1억이라고 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일단 재산 가지고 거두어 봤어요. 그랬더니 8천만 원을 내고 2천이 모자라. 그 2차를 내가 책임져요. 요건 뭡니까? 2차, 그렇죠. 2차는 부족분에 대해서, 연대는요. 공동책임. 그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납세지 보시게 되면은 저 455페이지에 뭐 요건 아실 겁니다.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 자, 국세는 어디였어요? 주소지. 그렇죠? 요것만 아시면 돼요.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 고체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세율 보시게 되면 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비례세율. 자, 비례세율이 뭐다? 과세 표준 크기랑은 상관없이 일정하게 세율이 고정된 세율을 말합니다. 우리 취득세 때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2.8, 3.5, 4% 이게 전부 다 비례세율이에요. 우리 비례세율의 반대말은 뭐라고 했어요? 누진세율. 다음 페이지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누진세율인데 자, 우리 누진세율은요. 단순 누진세율이 있고 초과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자, 볼게요. 자, 먼저 세율표를 보니까 과세 표준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율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과세 표준이 만약에 1억 이하, 1억 원, 자, 이하인 경우하고 자, 1억 원 이제 초과인 경우가 있습니다. 얘는 세금이 10%고 자, 예금은 20%라고 할게요. 자, 만약에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3억. 자, 요걸 두 가지에 따라서 산출세액이 달라요. 자, 요게 만약에 단순 누진인 경우하고 그리고 초과 누진인 경우하고 산출세액이 다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단순 누진이었다라고 하면은 과세 표준이 3억이네. 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1억 초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하겠다. 20% 곱하겠다. 단순 누진이면 그냥 3억 곱하기 20% 하니까 자, 산출세액이 얼마가 됩니까? 6천만 원만큼이 될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초과 누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과 누진은요. 자, 요렇게 이거 세워요. 이렇게 3억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1억이라고 구분을 나눈 다음에 1억까지는 10%가 되고 자, 1억부터 3억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가 되는 거죠. 우리 1억에 10% 곱하면 얼마입니까? 이거는 1,000만 원. 자, 그리고 1억부터 3억까지는 2억 원이죠. 2억에 20% 하면 얼마가 돼요? 4천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합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초과누진세율이에요. 우리 세법에는 전부 다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6에서 45%로 되어 있는 소득세 세율도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고요. 종이요, 변리사 이런 것도 다 초과누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합치면 얼마가 돼요, 우리 이거는? 5천만 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세금 부담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 누진과 초과 누진이에요. 요거는 설명만 읽어볼게요. 자, 단순 누진 보시면 구간별로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그 과세 표준 전체에 대해서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단순 누진. 초과 누진요. 구간별로 차이를 두고 그 과세 표준 중에서 초과한 부분만 세차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서 채차라고 하는. 자, 차이점만 아시면 되죠. 됐죠. 우리나라의 그 세금은 초과 누진세율은 전부 다 이제 누진세율은 뭘로 돼 있다?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거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옆쪽에 우리 과세권자 자주권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일정 세율이 있고 표준 세율이 있는데 요 중에 표준 세율만 아시면 돼요. 표준 세율. 자,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은 단지 표준일 뿐이고 일정 범위 내에서 관할 구역별로 과세권자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 예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은 표준 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거 많이 나왔죠. 우리 지방세 할 때마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치가 따로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표준 세율이라고 하고요. 자, 밑에 우리 보통징수, 고지징수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자, 보통징수, 고지징수라고 하는 거는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방식이고 신고납부는 네가 직접적으로 신고해봐라. 그래서 네가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자, 3번에 국세의 원천징수, 지방세 특별징수 두 개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조세 징수에 있어 징수가 편의한 자를 징수해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로자들한테 만약에 소득세를 네가 직접 신고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불편할 겁니다. 아마 조세 손실도 발생하고 얼마나 편해요. 야, 회사 네가 월급 줄 때 일정한 부분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다가 납부해줘. 그거 안 하면 너도 가산세야. 이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자, 그러니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국세에 있어서 원천징수와 지발세 특별징수는 그냥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밍밍하죠? 근데 밍밍할까봐 이제 어려운 게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가산세예요, 가산세. 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이 가산세 문제예요, 가산세. 자, 이 앞에를 보시고. 자, 많은 분들이 이 가산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어려워하세요. 자,
자, 어려워하는데 일단 써드리는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도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 그냥 넘어가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별로 이것도. 이것도 우리 지금 이름 자체가 부동산세법이다 보니까 아예 아닌 말로 그 각세목,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얼마나 낼 게 많은데 이 뭉뚱그리한 이거에 대해서까지 굳이 그렇게 많이 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많이 냈는데 최근에는 비중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 신고하고 내가 스스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었고, 너는 가만히 있어. 자, 내가 그냥 고지해 줄게. 고지징수,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징수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징수 한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 전부 다 의무죠. 의무죠. 얘는 그냥 일단은 네가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은 고지서 보내면 내기나 잘 내세요라고 하는 거고, 그럼 안 내면 당연히 이제 뭔가 붙을 겁니다. 이거는요, 신고도 해야 돼요. 납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신고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안 했다, 그러면 가산세예요. 근데 요건 설명드렸어요, 옛날에. 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붙고, 자,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신고 불성실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가산세. 신고를 하긴 했는데 좀 덜 신고했다. 자, 그럼 이제 과소신고 가산세가 붙을 겁니다. 우리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예요, 이거? 20%. 과소신고는요? 10%.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자, 사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정한 경우다. 자, 이런 경우 몇 프로죠? 40%가 예상될 겁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자, 우리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당 얼마씩 붙는다, 우리? 하루에 10만 분의 자 25씩 자 곱하기 이렇게 이제 일수만큼 붙을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라고 할게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이 사람이 토지를 자 1억 원에 자 유상으로 취득을 했다라고 할게요. 그럼 며칠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그 달에 말이요? 취득세인데? 60일. 그죠? 60일. 아, 60일인데 60일이에요. 이제 예, 맞습니다. 예. 자, 7월 그냥 30일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7월 30일까지. 자, 그러면 이때까지 원래 신고해야 되는 건 1억 자 곱하기 4% 자 그러니까 400만 원이죠. 400만 원만큼 신고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안 하는 순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뭐예요? 고지서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이 원금만 보내는 게 아니죠. 이 신고납부는 여러분 원래 신고납부 해야 되는데 신고납부 안 하게 되면은 가산세 얘네들을 더해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죠? 이때 붙는 게 뭐가 붙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 400만 원에다가 자, 요 400만 원에 무신고했으니까 몇 퍼센트가 붙겠어요? 20%인 이제 80만 원만큼이 붙겠죠. 80만 원. 그래서 400에다가 80만 원에다가 자, 그다음에 고지서를 보낸 게 만약에 8월 31일 날 보냈다라고 하면은 요 한 달간에 또 이자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이자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400만 원에다가 곱하기 하루에 얼마씩 10만 분의 25씩 곱하기 30일 요거 세 개. 원금,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까지 해서 언제까지 내시라 고지서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 신고 납부는 국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 요거는 국세든 지방세든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다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근데 신고 납부 의무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럼 이 가산세를 계산해서 내가 원금하고 같이 고지서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거예요. 그렇죠? 요건 됐어요? 여러분 계산 문제 안 나와요. 계산 문제. 이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고 계산 문제 안 나옵니다. 요건 물어볼 수 있어요. 20%, 10%, 40% 요건 물어볼 수 있어도 요거는. 우리 사기 부정한 경우로 40%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가장 대표적인 게 다운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취득세를 1억 주고 취득을 했는데 계약서를 8천만 원만 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정한 경우로 조금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땐 10%가 붙는 게 아니라 40%가 붙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자, 주의하십시오. 이거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전부 다 이게 붙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서 신고 납부하는 건 뭐 있어요? 취득세 가장 대표적으로. 등록명세세. 국세 중에서 신고 납부하는 건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얘입니다.
우리 지금 고지징수,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는 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내가 고지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기한까지만 그냥 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안 냈다. 자, 그러면 이게 붙겠죠. 이게 붙는 거 그대로. 이게 붙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붙이기에는 너무 세금이 가산세가 적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세상에 400만 원 안 냈다고 80만 원씩 더 내고 그러는데 얘는 그냥 고지서 만들어 보냈다고 에게 쬐끔 뭐 하루에 10만 분의 25 이건 너무 적겠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추가되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근데 요때는요. 원래는 이게 지금 다 합쳐질라 그랬는데 요게 2월 3일자로 원래 이제 변경될 예정이었다가 이것도 물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현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차이가 있어요. 얘는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국세 중에서 고지서로 날라오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종부세죠. 자, 종부세를 만약에 12월 15일까지 내라고 나오고 지방세도 뭐 7월 31일까지라든지 아니면 9월 30일까지 이제 재산세가 고지서 날라올 거예요. 일단 안 냈다. 원래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얘를 붙여야 정상인데 그래도 이제 3%씩은 더 받고 시작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씩. 여기부터요. 3%.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재산세 나온 게 100만 원이었다고 칠게요. 재산세. 100만 원만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7월 31일까지 재산세 100만 원 내라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내는 순간 바로 이제 8월 1일이 되면 여기 3%인 얼마가 붙는다는 거예요. 3만 원이 붙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12월 15일까지 종부세 100만 원 내라고 나왔는데 이거 안 냈다. 그럼 바로 얼마씩? 3%를 붙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음번 고지서 나올 때는 얼마씩 붙어갖고 나올 거예요? 3만 원씩. 100만 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3만 원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근데 요거 하나만 붙이고 말면은 사람들이 일찍 안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붙이는 거예요. 언제? 12월 16일, 17일, 18일, 19일 지날 때마다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하루에 10만 분의 25씩 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나요? 자, 근데 이제 얘는 달라요. 우리 국세는 주로 이제 그 국세라고 하면 국세청이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다 칠게요. 서울 사람들 좀 약간 쫀쫀하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붙여요. 지방 분들은 약간 좀 허통한 게 있죠? 에이, 그럼 쫀쫀한 게 매일 붙이냐? 한 달에 한 번씩만 붙이면 되지. 그래서 1개월에 얘는 만분의 75 자, 곱하기 월수만큼 붙습니다. 자, 근데 우리 10만 분의 25하고 만분의 75하고 뭐가 더 비싸냐면은 똑같아요. 우리 10만 분의 25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그게 만분의 75예요. 결국은 국세는 서울 사람 아유 쪼쫀하게 매일매일 붙여. 지방세는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뭐 매일매일 붙이고 앉았냐? 한 달에 한 번씩만 붙이지. 이거예요. 됐습니까? 요거예요. 요건데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얘는 가산금이라고 불러요. 지방세는. 얘는 중가상금이라고 불러요. 가산금과 중가상금. 요거는 그냥 납부지연 가산세 아니에요. 가산세.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인데 이것도 납부지연 가산세, 이것도 납부지연 가산세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는 그냥 고지지연 가산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지지연 가산세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 차이가 있는 거죠. 어렵죠? 어려워요. 이걸 한 번 듣고 이해했다. 그러면 해피한 거죠, 진짜. 만약에 해피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수업 내용들이 항상 보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게 정상 아닌가요? 당연히 어려운 게 정상이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거를 뭐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지 당연히. 그렇죠? 어려운 겁니다. 당연히. 나만 어려운가? 아니에요. 이 보세요, 다 어렵잖아, 그죠? 왠지 뭐 동질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과 고지징수, 보통징수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또 있어요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못하겠어 지금 어떻게. 그죠? 한 두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정말 세상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건 됐고 이제 얘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매일매일 붙이는 거, 요것도 한 달에 한 번씩 붙이는 거, 그러면 평생 가냐 이거예요. 평생씩은 아니에요. 이것도 한도가 있어요. 자, 얘는 60개월간 붙습니다. 60개월. 한 달에 만분의 75씩 붙이는 게 어디까지 한도다? 60개월을 한도로 붙여요. 자, 얘는요. 얘는 5년이에요. 5년.
아니 5년이랑 60개월이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얘는 개월 단위로 붙이기 때문에 60개월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 거고 얘는 매일매일 붙이지만 그렇다고 무슨 뭐 1800 며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연수로 5년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붙입니다. 자, 두 번째는 너무 소액인 경우에는 이거 매일매일 붙이는 거 붙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매달 붙이는 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3%씩만 붙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얼마냐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요거 안 붙이고 3%만 붙이고 맙니다. 근데 이게 150만 원으로 개정 예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상황을 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100만 원인데 150만 원으로 개정 예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가 만약에 80만 원 나왔다고 칠게요. 종부세. 근데 12월 15일까지 내가 깜빡이 놓친 거예요. 그럼 80만 원 곱하기 3%하면 얼마가 붙어요? 24,000원 붙죠? 24,000원. 그렇죠. 그래서 12월 15일 날 자, 종부세로 나온 게 만약에 80만 원이 나왔는데 내가 깜빡이 놓쳤다. 그러면 12월 16일이 되는 순간 38에 24, 24,000원만큼이 붙을 겁니다. 그런데 요게 1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10만 분의 25 붙는 게 안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내나 한 달 후에 내나 두 달 내에 내나 똑같이 그냥 82만 4천 원 내는 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일찍 낼 필요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굳이 이왕 버린 뭐 그냥 어차피 똑같아요. 그냥 24,000원 붙는 건 똑같으니까. 자, 지방세는 30만 원이에요. 예, 지방세는 자,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오늘 내나 내일 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가 9월 30날까지 내라고 25만 원 나왔다.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못 냈다. 10월 1일 날이 되는 순간 여기에 3%가 붙고 그 다음부터 붙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만 원, 얘는 30만 원. 하지만 요건 150으로 개정 예정이다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많이들 어려워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본적인 숫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저게 뭘 말하는 거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많이 뭐 출제가 되는 파트라든가 이 파트는 아닙니다. 일단 자, 정리해드리면 자, 세금을 이제 그 확정짓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신고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서를 보내는 방법이 있었는데 신고 납부는 돈만 잘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신고까지 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안 하게 되면 신고 안 했기 때문에 고지서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원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더해서 보내주더라. 아예 신고를 안 하면은 20%. 신고를 원래 400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200만 신고했다. 그러면 덜 신고한 200 있잖아요. 거기에 10%만큼을 더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요것만 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 연체이자도 받아야지라고 해서 원래 신고 납부 기한부터 고지서 발송일까지 그 기간만큼 요 10만 분의 25씩도 붙여 보내요. 자, 근데 원래 고지서를 보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거는 없죠. 내기만 잘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받고 싶었는데 이러면 너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나면 바로 3%씩 붙고 시작하지만 이 3%가 이름이 하나는 가산세, 하나는 가산금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붙이지만 얘는요. 지방분들은 또 화끈하죠. 뭘 매일매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만 받지. 10만 분의 25, 얘는 하루에 한 달에 1만 분의 75. 얘는 개월수로 하기 때문에 60개월을 한도로, 얘는 일수로 하기 때문에 5년을 한도로. 얘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 안 받고 3%만 붙는다. 얘는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거 안 받고 3%만 붙겠다. 근데 이거는 150으로 개정 예정이다.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458페이지부터 45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458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신고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고 자, 459페이지에 보시면은 납세 고지에 따른 국세, 가산세, 지방세, 가산금 요때 이제 이름이 다르죠. 달라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납세 고지에 따른 국세 가산세입니다. 자, 먼저 고지 지연 가산세가 얼마 붙는다? 3%. 그죠? 그 표에 459페이지에 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위에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고지 지연 가산세. 지정 납부 기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의 3%를 붙고 그 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는 똑같아요. 10만 분의 25씩 붙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가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3% 붙는 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밑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붙는다는 거예요. 월 1만 분의 75. 자, 밑에 플러스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밑에 플러스도.
자, 1번에 국세 볼게요.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몇 년간? 5년간, 그렇죠? 5년간 적용할 수 있고요. 납세 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이 100만 원인데 150으로 개정 예정이라고 했어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 날로부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3%만 붙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60개월간 붙일 수 있고, 그다음에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또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정도. 그래서 이 칠판에 써드리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심한 내용까지 가도 이거보다 더 설명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이거예요, 그냥. 이해했나요? 이번 이거 시험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아, 여러분 잘 이해한 건 나와요, 좋죠, 그죠? 그죠? 자, 다음에 460. 아우 쉬워. 면세점, 그죠? 460. 자, 면세점하고 소액징수 면제가 있어요. 거기 표만 좀 볼게요. 자, 우리 면세점 취득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이하. 이때 중요한 거는 50만 원 이하가 세금이 50이에요. 취득한 물건 가격이 50이에요. 취득한 물건 가격이 50입니다. 소액징수 면제라고 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요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서 등록면허세는 오히려 세금을 계산했더니 6,000원 미만이다. 그럼 어떻게 했죠? 거꾸로 6천원을 받았죠. 얘는 오히려 최저세액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분할납부와 물납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네모 표 좀 볼게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얘는 분납은 다 가능하지만 물납이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재산세부터 볼게요. 분할납부 얼마 초과하면 가능했죠? 250만 원. 자, 몇 개월 내에? 2개월. 그렇죠? 재산세 물납은 얼마 초과하면 가능했어요?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뭘로 낼 수 있다? 관할 구역 내에 부동산으로 낼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분납 신청은 그냥 납부기한까지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했어요? 10일 전까지. 그렇죠? 10일 전까지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 종부세는 분납이 256개월, 양도세나 종합소득세는 1,000만 원 2개월이에요. 그래서 252개월, 256개월, 1,000만 원 2개월. 특히 양도세 분납은요. 우리 확정 신고 때만 가능합니까? 예정 신고 때도 됩니까? 예정 신고 때도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분납과 물납에 대한 것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건데 요거까지가 하면은 이제 끝나요. 오케이. 이상하게 다른 학원에서는 이거 별로 이렇게 안 어려워했는데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뭐 학원마다 좀 강한 게 있고 우리가 또 양도세는 강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대체 뭐야? 그 가끔 인강생 분들이 우리 인강생 분들이 지금 막 좀 불만하시는 게 뭐냐면 가끔 질문하잖아요. 뭐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면 그걸 뭐라고 했는지 알고 싶은데 내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항상 의식은 하는데 그게 안 되네요, 그죠?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인데 그래서 우리 이제 네 가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뭐 좀 어렵다 싶었던 거죠. 처음에 했던 게 납부할 때 부가세가 뭐가 붙고 감면 시에 부가세가 뭐가 되느냐 이게 좀 어려웠고 그다음에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 낼 수 있는 세금이 뭐가 들어가냐 이게 좀 어려웠었고 세 번째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한 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거 질문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 안 하게 되면은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에다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방세는 가산금 아닌가요? 이 질문이 진짜 1년에 200번은 받았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취득세는 무슨 세금이에요? 신고 납부한 세금이죠. 지금 얘는 뭐예요? 고지서 날라온 세금이죠. 그게 달라요. 근데 그거를 딱 설명하고 나면은 취득세는 이게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니까 가산금, 중가산금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씩 붙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정말 200번 진짜. 아닙니다. 신고 납부한 세금은 전부 다 뭐다? 국세, 지방세 다 이거. 물론 걔네들이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해요. 400만 원. 가산세 더해서 고지서 날라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예요. 그 다음부터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없다 하지 마자. 이거 오케이 하지 마요. 오케이. 저 나중에 이제 심화 때 가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자, 얘는 뭐냐면 마지막 주제인데 이제 아까 우리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가 나왔듯이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 의무가
어느 시기에 성립하느냐, 성립 시기예요. 자, 어느 시기에 확정되느냐, 이름하여 이제 확정 시기예요. 자, 그리고 뭔 짓을 하면은 납세 의무가 없어지느냐, 네, 소멸 사유예요. 요렇게 세 가지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는 시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취득세 한번 예를 볼게요. 취득세. 자,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는 취득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 할 때 취득 시기에 대해서 배웠죠. 뭐였죠? 이게 유상취득은 잔금일과 등기등록일 중에서 빠른 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증여는요. 증여 계약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이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날 내가 만약에 아버지한테 내가 그 땅을 만약에 상속받으면 상속 개시일이 취득 시기 아닙니까? 그날 내가 취득세가 얼마인지 따닥 확정돼요? 그거 아니죠. 그죠? 그럼 확정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네가 한 60일 정도 내에 60일 내에 네가 그 금액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그냥 굳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득세 신고서를 내는 순간 그냥 그 금액이 그냥 픽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 난 그럼 조금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그건 아니죠. 나중에 검증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하면 없어져요? 예, 돈 내면 없어지겠지. 이거를 지금 세목별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언제 이 세금에 대해서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는 거는 언제고 무슨 짓을 해야 없어지느냐 이걸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래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등록명세 볼게요. 네, 등록명세. 자, 성립 시기는 언제겠어요? 등기 등록 시. 네. 자, 등기한다든지 등록할 때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확정 시기도 우리 지금 이건 뭐냐면 내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 시에 금액이 확정되고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결정 시에 확정되는 겁니다. 요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똑같이 신고 시예요. 신고 시. 자,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자, 이렇게 이제 세 개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그러면 내가 신고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신고할 때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딱 그냥 굳어집니다.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죠. 그럼 과세관청에서 결정시해요. 이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입니다. 자,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예요. 양도소득세도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내가 스스로 신고할 때 금액이 확정되겠죠. 요건 안 어렵죠. 요거는 그러니까 안 나와요, 잘. 그리고 그나마 나오는 거는 요거. 종부세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내가 스스로 신고 납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에 금액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됐어요. 얘가 나와, 얘가. 얘네 둘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네들은 행위세라고 합니다. 행위세. 행위세. 어떠한 행위를 해야만 그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취득이라고 하는 행위, 등기등록이라고 하는 행위, 이걸 하게 되면은 생긴다. 그럼 내가 취득세나 등록명세를 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취득을 안 하면 되고 등기등록을 안 하면 됩니다. 진짜 그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는 재산세하고 종부세입니다. 얘네들은 무슨 행위를 해야 생기는 게 아니라 특정한 시점이 되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어느 시점이었어요? 매년 6월 1일, 그렇죠? 6월 1일. 6월 1일이 되고 그 시점에서 당신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아직까지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픽스가 안 돼 있지만 그 사람은 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거고, 자, 좀만 기다려봐. 과세관청이 결정을 해줄게. 그래서 금액이 결정되게 되면은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고지서 받은 걸 뭐 하게 되면 내게 되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 둘은 특정한 취득이나 등기 등록이다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만 납세 의무가 생기고 얘네들은 특정 시점만 되게 되면 생기고, 내가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금액이 확정되고 고지서로 보내주는 거는 과세관청에서 결정할 때 이게 굳어지고, 하지만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선택하게 되면 신고시가 될 겁니다. 됐죠? 문제는 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취득세가 취득시기니까 자, 양도세는 양도시겠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얘네 둘의 커다란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물세예요, 인세예요? 물세예요, 물세. 그러니까 건건별로 그냥 취득하고 신고하고 끝이에요. 자, 근데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한 건 한 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간과세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에 대해서 합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세 기간이 끝나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절대 주의하셔야 돼요. 취득이라고 해서 양도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과세기간이 끝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에요.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 대개 언제입니까? 12월 30일이죠. 그렇죠? 연말이 돼야 알아, 연말. 이 시점이 돼야만 납세의무가 성립된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5월 달에 내가 신고하게 되면은 뭐다? 요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확정되는 거겠죠. 자, 이제 문제는 예정 신고입니다. 지금 한 건 확정 신고예요. 12월 31일 날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굳어지는데, 자, 이제 예정 신고예요. 예정 신고 이게 232회 때 한번 조세총론은 아니지만은 양도세 때 한번 이렇게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6월 3일 날 토지를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니까 6월 30일로부터 몇 개월이에요? 2개월 내에 내가 신고해야 되죠. 근데 말도 안 되지만 6월 3일 날 토지를 양도하고 6월 16일 날 건물을 또 양도한 거예요. 이건 또 언제예요? 똑같죠. 6월 30일로부터 똑같이 2개월이죠. 그럼 얘는 확정 신고는 1년 단위로 신고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뭐예요? 그냥 어차피 한 달 내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1년 단위냐 한 달 단위냐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만약에 예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는 과세 기간까지는 아니지만은 얘가 뭐냐면 월말이에요.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 써야겠다. 이거는 자,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예, 발생한 달의 말일. 과세 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이에요. 1년 단위냐 한 달 단위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파트 딴 건 어려울 게 없는데 이 양도세가 좀 어려워가지고 이게 좀 그래요. 양도세가. 취득세하고의 차이점은, 취득세는 물세, 건건별. 자, 얘는요, 기간과세 특징 1년 단위로 합쳐야 되고, 저기 예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월말 돼야 생긴다. 한 달 단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얘는 좀 낫나요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요? 이제 이거 항상 할 때마다 좀 겁나요, 그렇죠? 뭐 하면 없어지니, 예, 돈 내면 없어진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충당이란 말이 있는데, 충당은 뭐냐면 내야 할 것과 돌려받을 것을 서로 상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환급 금액하고 내야 할 금액하고 퉁치는 경우에 이게, 그렇죠? 그럼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부과의 취소입니다. 미안하다, 잘못 보냈다, 야, 없애버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안 나와요. 또 이것도 자,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얘가 나옵니다. 자, 이거에다가 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했었죠.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된다든지, 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든지, 요 기간이 끝나면 세금을 더 이상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자, 재산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재산세. 나는 분명히 2021년도 6월 1일 현재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토지는 9월 달 돼서 9월 30일이 돼서 이제 재산세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구청에다 전화를 해보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혹시나 하고 안 합니다, 그렇죠? 혹시나 하고 안 해서 정말로 이게 한 4년, 5년이 흘러간 거예요. 한 5년 정도가 지나갔을 때, 5년이 지나갔을 때 과세관청에서 이거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이 사람 2021년도 거 부과 안 했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5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뒤늦게 그걸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에요. 자, 재산세도 이렇고 취득세를 볼게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아파트 산 거를 아는데 과세관청에서 신고가 나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요거 가산세 요거 더 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야 되죠. 이것도 안 한 겁니다. 결국 얘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신고도 안 했고,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고지서도 안 보냈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원래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를 안 했고, 부과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마냥 평생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죠?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요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입니다. 5년. 근데 자, 신고하는 세금에 있어서 무신고했다. 자, 그런 경우에는 7년이에요. 그럼 아까 우리 재산세 안 보내는 건 5년 적용하지만 아까 취득세 신고 안 한 건 몇 년간? 7년간. 7년 동안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7년 지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혹시라도 자, 사기나 아니면 이제 부정한 경우다. 자, 이런 경우에는 10년입니다. 우리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다운계약서 썼다든가 이중계약서 썼다든가 그래서 세금을 조금 냈다. 그걸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발견을 했다. 자, 그러면 10년 동안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년, 7년, 10년. 5년, 7년, 10년이에요. 자,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려면 일단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세금은 조사하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왜? 너무 복잡해. 자, 상속세나 증여세예요. 자, 우리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기간이 좀 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늘어나고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든가 무신고의 경우에는 15년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거까지는 좀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 7년, 10년,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5년 지났다고 안심을 못해요. 상속, 증여세는 15년 동안이나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15년이 지나가지고 부과하는 건 좀 약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론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여기 말고 두 가지가 사실 더 나와요. 근데 이걸 말을 못했어 지금. 차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것까지 하게 되면 자칫 포기할까봐 못했습니다. 왜냐 시험 문제 얘가 나오거든. 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나와요. 이 문제는 하세요? 부담스러울 텐데? 먼저 맞아요? 글쎄 먼저 맞아요. 그냥 먼저 맞읍시다 그러면. 오케이. 아닐 텐데 그래요. 자, 여기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중요한 사항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놈의 부담부 증여는 진짜. 예. 자, 부담부 증여는 우리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자 B한테 증여를 하고 이 사람은 이 아저씨는 양도세. 자, 얘는 취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얘는 증여세라고 할게요. 증여세.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거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누가 신고한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고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버지하고 아들. 아들이 다 신고한다 그랬죠, 이거. 원래 납세의무자는 아버지가 맞긴 맞는데 하나의 거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아들이 신고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다 신고 안 한 거예요, 지금. 취득세도 신고 안 하고 증여세도 신고 안 하고 양도세 신고 안 한 겁니다. 자, 근데 취득세 일단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제 이거하고 이거예요. 증여세의 제척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자, 이거 신고 안 했습니다. 얘 몇 년? 양도소득세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니 똑같은 거래 하나를 두고서 어떤 건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어떤 건 양도세는 7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다르죠? 우리 신고 납부 기간도 우리 예정 신고도 요거 증여세 쪽으로 맞췄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요건 2개월이고 3개월인데 증여세와의 신고 납부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이쪽 같잖아요. 얘도 똑같이 15년으로 간다는 겁니다. 시험에 이게 나와요. 부담부 증여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도 제척 기간이 7년이 아니라 몇 년 적용했다. 그렇지,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그냥 할 거 그랬네요, 그냥.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 표정을 보고서 차마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졌는데 그냥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자, 요게 이제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입니다. 아니 우리 취득 관련된 지방세는 뭐가 있어요? 취득세 그렇죠? 취득세 가장 대표적인 취득세예요. 아니 그럼 취득세라고 쓰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썼느냐?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말고도 다른 게 나올 수가 또 있으니까 이거를 무신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 무신고하게 되면 제척 기간 몇 년이에요? 뭐 다 15년이래. 아니에요.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만 그런 거고 7년이잖아요. 자, 7년인데 요러한 세 가지의 경우에는 7년이 아니라 10년을 적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근데 이게 상속 증여가 여기서 나와요. 상속 증여. 명의신탁. 과점주주. 우리 과점주주 뭐였죠, 이거?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는데 간주취득세 내는 거 있죠?
그거 만약에 무신고하게 되면 제척기간 7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적용했다 이 얘기예요. 원래 무신고는 7년인데 10년 적용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로 또 헷갈리냐면 이거하고 헷갈려요. 또. 자, 얘는 뭐예요? 세금이 아예. 상속세나 증여세. 얘는 상속세, 증여세예요? 취득세예요? 취득세인데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토지를 상속받았어요. 자, 아버지한테 자, 토지를 만약에 이제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면 신고할 세금이 지금 두 가지 아니에요. 자, 취득세도 신고 납부해야 되고 상속세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안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몇 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속세는. 얘는 15년. 그렇죠? 얘는요. 정말 7년이래. 아니, 10년 아니고 죄송해요. 예. 10년. 여러분 10년. 10년.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되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헷갈려요. 이거는 상속 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말하는 거고 얘는 아예 상속세나 증여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토지를 상속받으면 두 개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취득세는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7년이라고 헷갈리기 쉬워요. 7년이나 15년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상속세는 15년이죠. 그렇죠? 오케이. 이 얘기. 아우 시원하다. 그렇죠?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특히 요거. 부담부 증여 시 발생하는 양도세 제척 기간은 7년이 아니라 15년 적용한다. 왜? 증여세랑 맞추기 위해서. 이거 하고. 우리 하여튼 부담부 증여 때 양도 때는 무조건 증여세 쪽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것도 많이 나오고 요거. 취득 관련 지방세인데 취득세를 무신고 특히 무신고했을 경우에 제척 기간이 절대로 7년이 아니고 10년 적용합니다. 요 세 가지 케이스는 그래요. 그래서 기초세는 안 나와요. 기본세 나올 거면 기본세. 근데 하는 김에 미리 하는 게 그렇죠.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온다니까 저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예. 지금 오히려 이거 하니까 오히려 좋아지는데 분위기가 오히려 그래요? 진정할 거 그랬네 그러면. 자, 이제 소멸시효 할게요. 자, 소멸시효는 5년이에요. 5년. 자, 그러면 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이제 재산세를 볼게요. 아까 21년도, 자, 2021년도 6월 1일 현재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토지인데 9월 달 돼도 고지서가 안 와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거죠. 얘는 뭐냐면 고지서 보냈어요, 일단. 보냈는데 얘가 안 된 거예요. 그럼 고지서 보냈는데 안 냈다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뭘 해야 됩니까? 뭐 독촉장도 보내고 무슨 안내문도 보내고 뭐 해야 되잖아.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얘는 아직 금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얘는요, 금액이 확정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안 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겁니다. 얘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요건 몇 년간? 5년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분에 대한 이제 재산세가 자, 원래는 내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납부를 안 한 거예요. 네, 납부를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채로 한 4년 하고 한 10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근데 이거 안 냈는데 뭐 독촉장도 안 나오고 뭐 압류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냐? 4년 10개월이 흘렀으면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죠. 야, 진짜 이제 2달만 지나면 나 이제 안 내도 된다 생각을 해요. 딱 10개월 됐을 때 기가 막히게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때부터 5년 시작일까요? 아니면 2달만 지나면 끝날까요?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말을 해요. 자, 중단이 뭐냐면 흘러가던 소멸시효가 과세관청의 징수를 위한 노력이 뭔가라도 하나 있으면 지나간 소멸시효는 발장 도루묵 돼버리고 앞으로 5년 시작된다. 그게 소멸시효의 중단이에요. 이게 중단. 정지는 뭐냐면 멀쩡하게 3년 정도 시효가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요 6개월 동안은 잠깐 여기 흘러가지 않다가 다시 2년이 흘러가는 겁니다. 요거는 정지라고 말을 해요. 대개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든지 무슨 잠깐 유예 홀딩해 놓는 기간이에요. 요거는 그 기간 동안 무슨 기간이라고 끝나요. 자, 얘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소멸시효가. 자, 제척 기간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시험 문제 또 이게 나와요.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제도가 있다.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흘러간 건 다 끝나버리고 앞으로 5년 시작하는 거. 과세관청의 징수를 위한 노력, 독촉 같은 거, 독촉, 안내, 압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얘는 뭐냐면 내가 불쌍해서 뭔가인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 제가 어디 잠깐 있는데 요때 소멸시효가 좀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는 그냥 잠깐 스톱해 주는 거예요. 스톱. 무슨 기간으로 끝나요. 그래서 정지는요, 일시 정지라고 알아두세요. 아예 그냥. 자, 일시 정지.
잠깐 스톱. 잠깐 스톱. 3년 흘러가다가 잠깐 6개월 동안 스톱. 그리고 2년이 흐른다. 제척 기간에는 중단 정지 없어요. 얘는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야, 혹시라도 이제 국세가 자 5억 원이 넘어요. 자, 그리고 지방세가 5천만 원 넘습니다. 지방세는 자 만약에 5천만 원이 넘습니다. 5억이나 5천 넘으면 자 얘는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저부터 보면 이제 성립 시기, 그다음에 확정 시기, 그다음에 소멸 사유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요거 한 판 정도까지는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잊을만 하면 출제가 되는 파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확정 시기 같은 거는 이제 확정 시기에서 알만한 건 요거밖에 없어요. 신고하면 신고할 때, 그다음에 과세관청에서 결정한 결정시인데 종부세 요거 둘 중에 선택할 수 선택이 아니라 이거 선택하면 이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특히 양도세가 좀 어렵잖아요. 월말, 연말 좀 알아두시고 절대 취득시기라고 해서 양도시기 아닙니다. 그 나머지 쪽에서는 이제 요거 제척 요 세 가지는 안 나오는데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제척 기간은 아직 세금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몇 년 동안 부과할 수 있냐 이거고 소멸시효는요. 일단 굳어졌어 얼마인지 근데 납부를 안 하네. 그럼 뭔가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5년, 7년, 10년 적용하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인 경우에는 10년과 15년. 근데 이 부담부 중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같은 경우에 증여세 쪽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15년 적용하는 게 아니라 7년 적용하는 게 아니라 15년 쪽으로 가야 되고 취득과 관련된 지방세, 특히 취득세를 무신고했다 7년이 아니라 10년 적용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요 한 판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건 일단 안 지울게요. 이 책만 확인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461페이지에 보시면은 납세 의무의 성립이에요. 자, 성립인데 1번에 보시면 납세 의무의 성립의 의 옆에다가 거기다 그냥 추상적이라고 쓰세요. 그냥 추상적. 그리고 네 줄은 그냥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그냥 너무 헷갈리게 써놨어요. 추상적. 2번이 중요합니다. 세목별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예요.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는 두 가지 종부세하고 재산세가 있는데 6월 1일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는데 주로 기간과세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과세 기간이 끝나는 날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이 됩니다. 과세 사실이 발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입니다. 행위세의 특징이 있죠. 취득세, 그다음에 등록명세, 취득할 때와 등기 등록을 할 때. 밑에 2번에 납세 의무의 확정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 두 번째 줄에 밑줄할게요. 납세 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이나 행위의 절차를 통해서 거기 밑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정시킵니다. 납세 의무를 확정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신고주의, 내가 이제 신고하는 세금이 있었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가주의가 있습니다. 자, 부가주의. 자, 재산세나 종부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건데, 자, 3번의 선택주의 별표.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확정하여 부가주의가 원칙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주의로 선택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자, 보충해 보시게 되면 보충 박스에 납세 의무 확정 방법에 따른 부동산 조세 세목 및 확정 시기입니다. 자, 국세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는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확정되고요.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금액이. 하지만 선택주의를 내가 할 수가 있다. 종부세는 신고주의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3번에 납세 의무 없어지는 경우, 자, 1번에 실현으로 소멸하는 거, 돈 냈다 없어집니다. 463 맨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충당했다 없어집니다. 환급받을 거하고 납부할 거하고 퉁쳐버렸다 이런 경우에 없어지는 거죠. 자, 근데 미실현 상태에서 소멸되는 경우에는 부가 취소가 있어요. 보내긴 보냈는데 미안하다 잘못 보냈다 찢어버려. 이거는 부가의 취소. 그리고 2번, 3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척 기간의 만료. 근데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죠. 자, 그게 보충 박스에 보시면 5년, 7년, 10년 나와요. 무신고 7년, 사기나 부정한 경우에 10년인데 이거 말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이고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인 경우에는 10년, 15년으로 늘어나며 그 다음에 우리 부담부 증여하고 취득 관련 지방세에서는 이러한 특이한 정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요. 기본세는 나옵니다. 자, 3번에 징수권 소멸시효는 원래 5년이지만 자, 국세 채권이 5억 원 이상,
지방세는 5천만 원 이상 이런 경우에는 10년간으로 하고요. 여기는 안 나왔어도 중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정지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했어요.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간 거는 도루묵돼 버리고 앞으로 5년 시작하는 게 중단. 정지라고 하는 건 3년간 잘 흘러가다가 체납처분 유예 기간을 내가 받았다. 그럼 6개월 동안 흘러가지 않다가 다시 흘러가는 게 정지. 중단과 일시 정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길고 길었던 7주간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들었을 때는 그냥 이해가 간다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좀 까먹게 될 거예요, 많이 또. 그렇죠? 지금 취득세 물어보시면 하나도 모를 겁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왜? 빠진 어차피 잊어먹어요. 근데 거기에 다 빠지기 전에 또 붓고 또 붓고. 그래서 반복 학습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워밍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수 받으셨어요, 근데? 아직 안 받았죠? 그러게 그렇네요. 왜 안 났지? 그러게. 자, 기본설 받게 되면은 세 번만 이만해요. 세 번만 여러분. 세 번만 이만합니다. 근데 요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성경이다, 이게 불경이다, 이게 코란이다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반복 학습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항상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주일 동안 잘 쉬시고 저는 새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